네, 고민채 신소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 감독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고민채 신소 함께 해주시러 오신 분인데요. 직접 저희 보고 계실 네. 시청자분들도 듣고 계실 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 출신이고요, 우선. 네, 그리고 30살이고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박유성 감독님이랑 같이 다큐에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까요? 우리 그 유성 감독과 함께 출연했던 그 다큐멘터리에.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 네. 입니다. 네, 그래요. 조회수가 조금 올라가겠네요. 네, 그래요. 한 번 더 많은 네. 분들이 아마 더 찾아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네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맹활약을 하셨거든요. 이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딱 해보고 네. 이제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얼마나 올랐는지. 엄청나신 분이에요. 그 돈 관리를 하셨거든요. 아, 그 회계를 담당하셨는데 네. 정말 그 썩에 떨어진다고 하죠. 북한 속담으로. 와, 정말 철저하신 분이에요. 뭐만 하면 저를 이렇게 일전한 착 같은 사람으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좀 남겨 오셨어요? 마지막에 조금 쓰고 왔어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역시 이렇게 마지막에 좀 풍족하게 역시. 네, 부르주아처럼 풍청망청 쓰다 왔죠. 오, 좋다. 그때 망고 좀 드셨죠, 유성? 네, 하루 세끼 망고 먹었어요. 아니 그 전에는 돈 아까워서 망고도 못 먹었나 봐요. 돈 아까워서 그 해바라기 씨를 사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자, 저희 오늘은 또 탈북민의 사연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이 사연을 함께 나눠봐야 될 텐데 근데 그 전에 네, 어, 댓글을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어요.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지만 네. 저에 대한 관심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유성 씨에 대한 관심이 네, 어떤 뭐 게 있었어요? 박유성은 볼수록 띨띨하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맞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근데 그렇게 저한테 쓰실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는 사람이에요. 지인이고 저랑 굉장히 네. 가까운 사람. 아. 제가 조미영 씨가 아닌가 아,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 뭐지? 잘 모르는 사람이 띨띨하다 쓴 거면 별 의미가 없는데 잘 아는 사람이 썼다면 정말 그런 거죠. 충언이죠. 네, 그렇죠. 정말 그런 거. 네, 저를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그 댓글 달아주신 분들 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 제목이 고민 채신소잖아요. 혹시 지선 씨는 채신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세진서를 한국에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도 아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어느 분이 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지금의 정보통신부가 옛날에 우편과 전화 전보를 관리하는 채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들어본 적이 있는데. 최신부는 들어봤어요? 네, 그렇게 들어본 적은 있는데 고민 채신소라고 했을 땐 이게 분명 고민을 해결해주는 뭔가 부서 같은 이름이겠구나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관이 되지는 않네요. 네, 북한에서는 우체국을 채신소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채신소에 가야 전보라든지 편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걸 옛날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상담을 받고 싶어서 채신소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저희 제목을 설명드려야 되는. 왜냐면 올 때마다 그거를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여기 정확하게 댓글로 근데 너무 정확하게 이게 1994년에 이게 정부 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채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했다 이렇게 딱 올려주셨어요. 정말 아시는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모르는 건 이렇게 바로 잡아 주셔야 네. 저희도 또 하나씩 얻어가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좋은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저희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남한에 정착한 30대 탈북 여성입니다. 자녀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랬던 엄마의 선택이었죠. 저희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남한사의 정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을 다니고 저도 직장을 다니며 그렇게 우리는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엄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교회에 다니며 알게 된 탈북자의 소개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돈을 다 날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어쩌다 사기를 당하게 됐냐고 엄마를 다그치니 자신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엄마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수법이 교모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에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 않고 자신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관심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원래는 새로 투자를 안 받는데 엄마만 특별하게 포함시켜 주겠다 이러면서 생색까지 냈다는 겁니다. 결국 2,000만 원만 투자하면 2달 만에 투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1,000만 원의 수익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서 엄마는 저희 몰래 빚까지 내가며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그 사람은 종적을 감추었고 알고 보니 주변에 비슷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에게 화를 내긴 했지만 너무 속상해하는 엄마를 보니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수업료라고 생각하자며 엄마를 위로하긴 했지만 잘 때마다 불쑥불쑥 생각이 날 정도로 억울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탈북민들 사이에서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를 잘 모르니 사기를 잘 당한다는 건데 이렇게 억울한 사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엄마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네, 3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너무 공감이 되네요. 왜 또 공감을 하시죠? 뭐 어떻게? 저도 정말 이것과 관련해서 할 말 정말 많거든요. 아. 일단 두 분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성 씨 사실 먼저.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실 자녀분들 입장에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왜 속나 싶고 근데 어머님은 또 오죽할까. 지금 어머니는 그래요. 거의 뭐 지옥을 걷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마음에 어떤 상심이 크다고 했는데 네. 금액도 커요. 2,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이거는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사기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딱 들으면 사기라는 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을 회수를 하고 그리고 플러스 어떤 금액도 벌 수 있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이런 걸 딱 들었을 때는 무조건 사기다. 여기서 약간 사기 냄새가 났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들리는 거죠.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은 약간 콩깍지가 씌우나 봐요. 그 당시에 특히 교회 다니시면서 아는 분의 소개였으니까 네. 더 그랬을 것 믿음이 같아요. 또 충실하시니까 그러니까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단기간 안에 큰 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면 사기를 의심해 봐야죠. 그쵸. 네. 근데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저도 이런 얘기를 제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진짜 다양한 사례의 그런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유성 씨는 어때요? 저는 오늘 이 고민을 네. 웃으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울면서 집안- 해도 돼요. 저희 집안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오늘 그냥 웃으면서 이 사건을 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머니 혹시- 듣고 계시죠? 네. 금액대가 네. 뭐 사실 사기의 금액을 지금 뭐 2,000만 원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거보다 하지만- 더 커요? 아니요. 이거보다 다행히 작아요? 작았어요. 근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어. 사실 여기에서 이 사기에 어머니가 당한 사기는 약간 다른 종류의 사기였어요. 전화 사기였어요. 보이스피싱. 그래서 어떤 여기는 그래도 사기를 하는 사람이 나름 사기를 당하는 사람한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잖아요. 어머니는 거의 한 10분 안에 바로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상심이 컸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사실 뭐 마음이 정말 새까맣게 타들어갔겠죠. 근데 그랬죠. 저도 너무 답답해서 당분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하지? 경찰서에 가서 언제였어요? 근데 오고 나서 오고 나서 한 6년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전이에요.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그 전화 사기가 한 3, 4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왕성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되게 좋은 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했던 그 당시에 어머니 그때 또 어머니도 네. 혹시 신고를 하셨나요? 신고를 했죠. 신고를 당연히 경찰서에서 했지만 사실 그 전화번호 뭐 이렇게 어머니가 보낸 계좌 번호 이런 걸 다 추적을 해도 추적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원래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자마자 통장 그거 금지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게 거래 금지 같은 그게 거. 어머니가 당하고 나서 이후에 정책이 바뀌었어요. 즉 500만 원 이상 뭐 300만 원 이상 누구한테 계좌 이체를 시킬 때는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 본인한테 확인 전화를 받고 나서 시간이 뭐 몇 30분인가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가게 이런 게 은행에서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이런 사기들이 워낙에 그때 많아지니까. 워낙 많았구나.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처럼 네. 당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나서 자란 분들도 많이 당했거든요. 이때. 네, 그때는 뭐 탈북민만 겪은 게 아니라 특히 이게 진짜 너무 나쁜 게 되게 고령자, 약간 아직 이렇게 그때 빨리빨리 이 상황을 캐치할 수 없는 어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상대로 이런 보이스피싱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앉혀놓고 음. 아버지랑 저랑 사상투쟁회를 했어요. 사상투쟁회. 네. 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냐면 얘기를 해보라. 어. 근데 어머니가 그때 완전 어. 혼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정신없게 만든대요. 그치, 이 그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맞아요. 예. 자, 전화를 끊어보세요. 자, 경찰서예요. 이번엔 검찰이에요. 막 이러면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전화를 받고 지금 당신 계좌에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계좌를 정지하러 은행에 가세요. 이러니까 어머니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은행에 달려갔어요. 지금 은행에서 돈이 빠지고 있으니까 빨리 저희가 알려주는 계좌를 빨리 옮기세요. 저희는 어디 뭐 사이버 수사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정신없게 만드는구나. 네. 네. 거예요. 이제 혼이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그쪽으로 보내고 나서 아이고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던 네. 100% 사기. 야, 네. 진짜 그러게요. 뭐 진짜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뭐 너무 잘 알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들은 젊은 사람들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아직 뭐 잘 모르는 게 많고 그리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진짜 쉽게 이렇게 맞아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업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업료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회를 알기 위한 수업료 치고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만 쓰려서 그냥 정말 큰 수업료 치렀다라고 하는 게 생각하는 게 좀 나으실 수도 네. 있어요. 뭐 이런 뭐 경험을 하면 정말 안 좋죠. 이런 거는 근데 주변에서 일어나거나 이런 걸 좀 정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 제가 오늘 이거를 보고 주변에 한번 상담을 받았어요. 심지어 저도 당할 뻔한 적이 진짜요? 있어요. 네. 이게 한창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전화가 와서 저도 똑같았어요. 경찰인데 뭐 어떠한 가족을 들먹이면서 무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순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냐 뭐 막 했는데 대답을 너무 잘해요. 심지어 저희 동네 근처 뭐 경찰서다 이러면서 했는데 순간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끊고 이게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깨달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당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네, 이분은 그러니까 일단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잃은 경우잖아요. 근데 네. 어머니 저 유성 씨도 어머니가 왜 또 저희 어머니 얘기 꺼내고 그러세요? 어머니 다시 발끈하신다고요. 상처를 다시. 네? 지금 다 아물어 가는데 또 이렇게. 그 어떻게 아물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여기도 빨리 좀 아물게 하는 방법적인 게 좀 필요하니까요. 사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저는 어머니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한 일을 듣고 나서 어머니가 잠깐 잠적을 하셨어요. 정말 그냥 정말로 네. 연락이 안 되고 친구 집에 3일인가 가 있었어요. 너무 속상하셨구나. 너무 속상하시니까.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만 그 사람한테 화를 낼 텐데 사라지고 나니까 어디다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지. 그게 현명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쵸. 화내기는커녕 서로 걱정되죠. 좀 감정은 가라앉히고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감정적인 거를 많이 이제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걸 못 찾을 거다. 저희가 어머니가 그렇게 되고 나서 경찰에 바로 신고는 했어요. 네. 근데 그 뭐 사이버 수사대 뭐 이런 데서 뭐 추적을 해봤더니 뭐 계좌도 사라지고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실 뭐 신고는 해놔라. 근데 요즘에 너무나도 피해자가 많고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 거면 사실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어머니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와 제가 이제 우리가 엄마한테 그만 화내자. 그만하고 어머니를 좀 토닥토닥 하자.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꿨어요. 어머니가 안 들어오니까. 일단 들어와서 빨리 밥을 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니까 일단 그 돈이 없다고 저희가 내일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네,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살고 봐야 되니까 너무나도 마음고생을 시키지 말자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정말 대인배죠. 네. 아니, 제가 봐도 어머님이, 멋있었어요. 어머니 굉장히 현명한 방법으로 잘 그러게요. 넘어가셨다. 사실 어머니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일단 피하자. 일단 피하자라는 네. 어떤 근데 어머니 생각으로. 귀여우시네요. 그러게요. 어머님 귀여우시지. 네. 저 얼마나 놀라셨으면 가출을 감행을 하셨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네. 아무 저희가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쵸. 당시에는 그 진짜 순간엔 정말 속도 쓰리고 아유 진짜 어지럽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제 집의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음. 사실 남일이잖아요, 이거.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금액도 굉장히 크고 한국 온 지 지금 뭐 몇 년 안 되셨는데 이런 피해를 봤으면 지금 이런 이성적인 생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진짜 탈북민들이 이렇게 주변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와가지고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특히나 이분도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당한 것 같고 와서 한 1, 2년 안에 그 왜 우리가 탈북민들이 정착지원금이 예전에는 목돈을 줬어요. 그렇죠. 요즘은 네, 근데 나눠서 지금은 다 나눠서 주는 게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돈을 주니까 이거를 어디에 투자하고 하면서 사기 피해로 이 정착금 전체를 날리는 경우들이 생기면서부터 이게 정착금도 끊어서 나오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보호 차원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데 음, 사실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긴 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남한 사회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런 어떤 피해를 많이 보는데 우리 이지선 씨 봤을 때 예전에 뭐 탈북 청소년들, 뭐 청년들과 이제 많이 교류를 했을 때 어떤 뭐 사회 약간 취약계층이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뭔가 한국 사회를 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약간 사기치는 사람들이 탈북민을 타겟으로 목표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세 가지 전부 다 아닐까요? 죄송하지만 아니 이게 정말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약자일수록 정말 많이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제 주변만 해도 좀 정보를 잘 모르는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네. 그렇죠.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정보를 못 얻어서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되게 크게는 뭐 이렇게 뭐 투자를 해가지고 한 피해를 얘기를 했지만 정말 자잘하게는 별 피해가 다 있어요. 탈북민들 일단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투가 다르면 같은 물건도 탈북민한테는 더 비싸게 맞아요.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누가 봐도 쌍방가실이에요. 근데 딱 내려서 얘기를 하는데 말투가 달라. 어느라고 약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덤태기를 확 씌우면서 괜히 세게 나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더 피해를 본 경우도 있고 정말 이게 탈북민들이 겪는 크고 작은 피해가 굉장히 저는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지선 씨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을 겪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일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유성희 어머님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런 큰 목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정말 몇 날 며칠 잠도 안 올 것 같거든요. 상품이 크죠. 네. 이게 좀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거와 이런 사기 피해 여러 가지 피해와 관련해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데가 있다라고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는데 국번 없이 132로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하고요. 또 법무부에서도 탈북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법무부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서 상담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고 이렇게 법을 제대로 모르고 뭐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무료 법률 상담들이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뭐 피해를 당한 다음에야 뭐 해봤자 거의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 피해를 좀 덜 당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탈북민들이 그 피해를 당하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조금 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가족 큰 돈을 벌겠다. 그 욕심부터 네.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돈 1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청년들
하루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해도 10만 원을 벌기가 힘든 대한민국 사회인데 사실 어머니가 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직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을 안 하신 거예요. 집에 앉아서.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게 벌기 힘들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벌 수 있어. 그게 달콤했던 거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벌기 힘든데 그 돈을 투자해서 2주 만에 바로 원금 회수하고 나서 1,000만 원 더 번다. 이거는 정말 야, 근데 한국에 말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듣고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도 뭔가 진짜 슬슬 그럴 것 이렇게 같기도 하고 넘어가는,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럴 네. 때는 가족분들이랑 한 번씩 한번 맞아. 이제 예. 조언을 구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네. 혼자 듣고 넘어가면 혼자 듣고 혼자 결단하면 안 그러니까 된다. 한번 내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한 다음에 뭐 남편분이나 뭐 아내분이나 아니면 자식분들한테 네. 이런 걸 들었다.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는 이렇게 단호하게 그거 뭐 투자 사기인 것 같다, 다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요? 네, 저는 지선 씨 얘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예방을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 거. 예.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좀만 더 알아보게 되면은 그래도 사기 피해를 한 반으로 줄일 수는 있거든요. 정말 이런 걸 당했을 때 아니면 뭐 정말 사기라고 판단하기 전에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의견을 좀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좀 권유를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네, 필요한 요즘 것 같아요. 막 인터넷래. 예, 그렇죠. 인터넷도 잘 그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죠. 하니까 부모님들은 근데 인터넷을 잘 활용 못 하잖아요. 꼭 주변의 자녀들이나 예, 그런 좀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게 예, 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정말 사기를 예. 당했어요. 이분처럼 지금 당했어. 이제 더 이상 뭐 가서 뭐 계약을 파기를 하든가 이런 게 아니라 돈도 못 찾아요. 네.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뭐 분명 화를 내고 혼날 게 다 뻔해. 네. 이랬을 때 어떤 그것 때문에 뭐 본인. 얘기를 못 하는 얘기를 못 분들도 하시는 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표정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요즘 그러니까 전화도 식사를 자주 잘 드리고 안 하시는 건 아닌지 우울해하시진 않는지 표정을 잘 살펴야 갑자기 돼요. 전화 유성아 급돈이 좀 필요한데 이러면 이제 100% 이제 네. 의심해 봐야 되는 약간 거네요. 엄마 어느 날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다운되어 그러니까. 있다 이러면 요즘 밥을 잘 못 드신다든지 네, 잘 살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족의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럴수록 이제 가족한테 털어놨을 때 네. 사실 화나고 힘들겠죠. 여기 우리 고민의 주인공처럼 어머니한테 잠깐 화도 냈다가 아니 원망도 해봤다가 집에서 나가라고도 해봤다가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그쵸. 없는 돈이고 그리고 그걸 평생 숨길 수만도 없어요. 또. 맞아요. 예. 언젠가는 이게 빵짱이 나거든요. 빵짱이라 네, 네, 들키거든요. 빵짝이라고 해요. 예. 네. 그래. 들키거든요. 네. 언젠가는 이렇게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빚을 져서 이제 한 거라서 제가 가족한테 제일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어쩌면 서로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뭐 빚 같은 거 요즘에 그런 거 아세요? 사채. 네. 만약에 이런 것도 투자를 할 때 사채라고 해가지고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제2금융 약간 이자가 많은 데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네. 가족한테 숨기다 보면 그 이자가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오, 그런 일 진짜 안 돼요. 절대 안 돼. 네, 어. 사채 쓰다가 그 어떤 뭐 목숨을 잃는 어떤 그쵸. 그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 네. 근데 또 우리가 사실 남한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사채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사채, 돈 빌려줄게 이러면 그냥 좋다라고 이제 넙죽 받아 썼다가 이걸 이제 갚지 못하면 이제 기한이 지날수록 돈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그렇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가족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그쵸. 이거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인 거죠. 네, 피해를 보고 나면 돈은 돈이에요. 돈을 잃는 건 뭐 그냥 제일 적게 잃는 게 우리가 돈을 잃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잃었을 때 이분도 막 억울하고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화가 나기도 하긴 하겠지만 그때부터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잘 진정하고 그 최대한 그 좀 빨리 잊으려고 좀 노력도 하고 좀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돈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 나가지고 그렇죠. 몸을 더 그렇죠. 해칠 수도 있으니까. 더 큰 돈이 나갈 수도 있죠. 예. 네. 왜 우리 북한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몸이 아플 게 돈이 나갔다. 아, 뭐니 아프게 돈이 나갔다. 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 이게 아닌가? 아, 네. 더 큰 나쁜 일이 생기는 게 그냥 돈으로 무마됐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많이 뭐 하잖아요. 그런 거는 소에 뭐- 있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인가요? 그 말하고는 달라요. 아니 많이 완전 달라요? 다르죠. 네. 남한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예, 쓰잖아요. 예. 차라리 돈으로 액땜했다. 액땜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도 수업료로 낸 셈 치자 이러면서 어머님을 잘 위로해 드렸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분이 고민을 저희한테 보냈는데 피할 수 있는 사기 방법. 음. 사실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실 그 개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거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 관련된 어떤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좀 전화가 유독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좀 국가적으로 더 개인 정보를 좀 철저하게 보완을 해주던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잖아요. 네. 하나원에서 이거 사기와 관련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피해 상황, 구체적인 피해 사례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교육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이 그런 게 이루어지죠. 네. 네, 근데 저희 어머니 졸았나 봐요 그 시간에. 시간이 좀 지나서 까먹으셨을 아. 수도. 아니 푹 그리고 주무셨네요. 사실 이게 그 하나원에 있을 땐 뭘 가르쳐 줘도 잘 안 들어와요 머리에. 요게 조금 그 여기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그런 교육이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좀 그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단기간에 하나원에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탈북민들은 좀 이렇게 각자 정착을 한 곳에서 복지관 같은 데서 계속해서 그런 교육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네 하는 그런. 좋은 사건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좋은 어떤 상황은 저희 어머니가 한 번 이렇게 당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어떤 전화를 와도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 모르는 번호는 모르는 번호로 받지 않는다. 전화하면 무조건 안 받고요. 네. 그리고 사실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전화 사기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사실 좋은 기회들이 올 때도 있죠. 근데 다 저희는 안 합니다. 네, 저희는 안 합니다.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모든 거를. 네. 사실 옛날에 그 저희가 이제 탈북에서 오신 분들이 국민임대를 받고 사는데 이제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같은 걸 계약을 하라고 오랫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은행에서 그게 왔어요. 연락이 해당 사항이 되니까 신청을 해보세요. 네, 근데 저희 안 합니다. 저희 안 합니다. 어머님. 근로원복을 이런 식으로도 대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고소도치 보고 놀란 가슴. 그쵸. 네. 뭐 무슨 저기 시엄마의 역정은 뭐지 개묵끈기 찬다고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닌가? 그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빗나가네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도 다 이렇게 또 안 하는 경향이 생기니까 너무나도 또 겁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겁먹으면 또 너무 좋은 상황이 와도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래도 좋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피해를 안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일단은 조금 네. 보수적으로 조금 더 네. 보수적으로 네. 경각심을 키우는 게 더 나을 그래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꼭 가족분들과 네. 의논을 그래요. 해주셨으면 가장 네. 손쉬운 거 가족분들과 네. 상의를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결정 내리지 않는 거 그것만 해도 그래도 피해를 진짜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아유 참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한테도 뭐 어떻게도 지금 2천만 원. 아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도움이 되질 않을 것 같아요. 네. 금액이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아 진짜 탈북민들 힘들게 돈 벌잖아요. 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좀 지키는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탈북민 상대로 이런 사기 좀 치지 맙시다. 네, 없는 사람들 이러지 맙시다 제발. 너무합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